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25년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외롭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이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줬던 사람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제 시아버지예요. 시부는 남편이 10살쯤 시모가 신우이를 낳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홀로 자식을 키우신 분이십니다.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을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지도 않은 채 아이들을 묵묵히 키우셨죠. 거기다가 자신의 사업도 크게 키워내 2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셨어요. 대외적으로는 시부는 까칠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사업가셨어요. 그렇지만 집에서의 시부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죠. 어떤 순간에서도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 소연이라고 했지?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장우 엄마가 일찍 가서 없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글쎄다. 아비가 보는 아들은 괜찮은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보는 남편의 모습은 어떨지 내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꼭 약속하마. 우리 아들이 속 썩이는 일을 해도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우리 장우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한다. 아버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장우 씨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버님이세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들을 키우고 일을 해왔는지 장우 씨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본받고 싶다고도 했고요. 저 역시 아버님께서 홀로 아이를 키우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늘 나는 내가 부족한 아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우가 나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을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구나. 어쨌든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지. 장우 동생도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도 네가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은 바로바로 말을 해주렴. 이제는 우린 식구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꾸나.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저번에 저희 집에서 예단을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하셔서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버님께서 집이며 신혼살림이며 다 준비를 해두셔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니 저희는 예단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볼 사이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니. 이렇게 앞뒤재면서 손익 따질 사이도 아닌데 누가 얼마만큼 더하든 덜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 난 우리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신혼집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이미 신혼집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새로운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장우 옆에 네가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장우 엄마가 일찍 떠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구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면 난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단다.
시부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신혼집이며 신혼살림까지 모두 싹 마련을 해두셨어요. 친정에서는 시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단을 넉넉히 보내려고 하셨지만 시부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만큼 더 진심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부를 찾아가곤 했죠. 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가신 시모와의 연애, 결혼 스토리도 많이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와도 편해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남편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시부 역시 저와 아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결혼 10년 차에 친정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해 저를 위로해 주셨던 분도 바로 시부셨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바로 오지 못했지만 시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오셨죠. 넋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준비며 손님 맞이까지 모든 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시부는 저에게 자신이 친정 부모가 되어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소연아, 10년 전에 너 시집 올 때 생각나니? 그때 사돈네께서 널 어찌나 귀하게 여기며 키우셨는지 내 두 손을 꽉 잡으며 잘 부탁한다 여러 번 부탁을 하셨단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지금도 생생해. 그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기 전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니? 매주 나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너를 보면서 불편할 텐데도 노력하는 네가 누굴 닮았을까 했거든. 그런데 무슨 일 없어도 연락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차 한번 마시자고, 근교에 드라이브 가자면서 나를 챙겨주시는 사돈네의 모습을 보면서 비는 못 속이는구나 했어. 우리가 안 지는 10년이 되었지만 우린 아주 어릴 적 친구들처럼 매주 그렇게 만났단다. 난 소연이 덕분에 평생 친구를 얻었던 거지.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을 줄이야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한 번도 아버님 만났다고 말해주신 적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항상 부모님께서 아버님 안부를 묻곤 했었어요. 자식들도 모두 다 나와 살고 있으니 혼자서 적적하시겠다면서 저한테도 자주 가서 들여다보고 얘기도 많이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장우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서 사실 나도 외로운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자식들 다 나가 살고 나니까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 그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돈네께서 틈만 나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 덕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애통하구나. 나에게는 사돈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절친들이기도 했어. 힘든 너의 마음을 내가 모두 다 알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친정이 되어줄 테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전 사고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가실 줄이야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장례 치르면서 알게 된 게 엄마 아빠가 그동안 주변에도 정말 잘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장례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신 아버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네요. 한 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챙겨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무신경해졌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시부의 말을 듣고선 저는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말 그대로 철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잘해주셨지만 두 자식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시부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죠. 수백억 대 자산가임을 알았던 남매는 항상 시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둘째야,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좀 어떠니? 오래 다니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분위기도 괜찮고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 저번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전화 받기도 눈치 보일까봐 내가 전화를 못 해봤다. 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아직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분위기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 이렇게 회사에 다녀야 하는 거야? 그냥 아빠가 매장 하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 아니,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이 고작 그것뿐이니까. 아빠, 그러지 말고 나 회사 그만둘 테니까 그냥 매장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정희야, 저번에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원하던 카페 해주지 않았니? 근데 그거 운영하기 힘들다고 1년도 못하고 다 접었는데 다른 매장 차려준다고 해서 오래 할 거란 보장도 없잖니? 너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곧 있으면 30대인데 아빠도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그런데 정희 너도 자리 얼른 잡고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어? 아빠는 왜 나만 보면 결혼 타령이야? 그리고 회사는 안 가도 괜찮잖아. 그러면 어때? 아빠가 돈 많은데. 그냥 그거 받고 나 일 안 하면 안 돼? 아니 아빠는 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다 모아두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아빠 혹시 오빠 결혼했으니까 거기다가 다 넘겨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빠 진짜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야, 네가 뭘 했다고 그걸 받아간다는 거냐? 아주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일하고 있으면서 넌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해, 취업도 안 해. 맨날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집도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다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하고 생활비도 따로 받아서 쓰고 너 뭐 하는 거냐? 하는 거 하나 있으면서라도 말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런 오빠는 뭐 한 거나 있어? 말만 그러지. 다 언니한테 맡겨놓고서는 매번 언니다 애들 데리고 아빠 보러 오지. 오빠는 집에 온 적도 별로 없잖아. 웃겨 정말. 오빠나 나나 뭐가 다른데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나는 고작 생활비지만 오빠는 사업한다며 나보다 훨씬 큰 돈 받았잖아. 그걸로 따지면 오빠는 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빠? 구닥다리처럼 장남이라고 모두 다 넘겨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고, 둘 다 좀 잘 좀 들어. 내가 정말 서윤이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희 둘 다 언제 철들래? 내가 아무리 정신없이 키웠다지만 오냐오냐 해서 키웠더니 아직도 이 모양이냐? 어찌 돼서 지금까지도 철들지 않은 거냐? 내가 소연이한테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다. 너희 그런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버리고 나면 싸웠던 거 후회되지 않겠어?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시부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읽어낸 것들이었죠.
그렇게 읽어낸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 몇백억이라는 큰 자산이 되었고, 시부가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재산을 시도 때도 없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했어요. 시부는 엄마 없이 큰 자식들이 안쓰럽고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때처럼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셨죠. 끝을 모르던 지원도 한계에 임박하게 되면서 시부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신우 모두 시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더 시부를 많이 만나는 지경까지 될 정도였어요. 시부가 사업을 정리할 즈음 건강이 매우 약해지셨어요. 저는 시부의 건강에 염려되어 남편에게 먼저 합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다며 싫어할 줄 알았던 남편은 웬일인지 너무나 좋아하면서 찬성한다고 했어요. 여보, 잠깐 나랑 좀 얘기해. 이번에 아버님 뵈러 다녀오니까 너무 기력이 약해지시고 기운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사는 건 어때? 아이들한테 슬쩍 말해보니 다들 괜찮다고 말하더라고.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 정말? 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빠는 괜찮으시대? 아니, 저번에 정이 그것이 아빠 집을 노리고 있더라고. 이제 자기 집 정리하고 아빠네 집으로 들어갈까 싶다고 하면서. 걔 아빠한테 남은 집 그거 노리는 거 맞는 거 같지? 아휴,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더라고. 당신이 그래 준다면야 나야 너무 좋지. 동생이 들어가는 것보다야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명분도 좋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모시며 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혹시 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못났어. 당신 걱정도 안 돼? 아버님 진짜 요즘 건강 안 좋으셔. 뭘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쩜 지금도 집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내가 무슨 집만 생각했겠어? 아빠 건강 생각도 당연히 했지. 그렇지만 우리가 합가하면 고생하는 건 당신이니까 내가 조심스럽다는 거지 뭐. 당연히 당신이 아빠 모시고 살아주면 집도 저절로 우리한테 올 테니까 뭐 겸사겸사 좋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지. 무슨 그렇게 받아들여? 어쨌든 아빠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밀어붙여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어떻게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생각 좀 했다? 저는 쇠약해진 시부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제안했던 것이었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시부가 살고 있던 집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집이었고 가정부를 두고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넓고 큰 집이었죠. 시부의 말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곤 집뿐이라고 하셨으니 남편과 신우는 그 집을 노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합가에 대한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댁으로 합가를 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언니 진짜 이제 작정하고 오빠 편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는 예전부터 아빠한테 지원 빵빵하게 온갖 걸 다 받고 살았는데 그 집까지 홀랑 또 가져가겠다는 거냐고요? 합가가 웬 말이에요?
아니, 전부터 아빠랑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로 합가를 해? 언니, 이것까지 욕심내지 말아요, 제발. 아가씨,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주제 넘은 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철 좀 드세요. 아버님 건강 안 좋으신 거 아시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 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셨는데 요즘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실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 다 알고 계세요? 아버님 이제 건강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이, 그 연세에 그 정도면 건강한 거지 뭐. 그냥 적적해서 그러신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는 좀 집에 계실 때도 됐지. 조금 쉬시면 또 전처럼 활발하게 지내실 거예요. 어쨌든 언니, 집 때문에 들어가는 거면 나 진짜 실망이에요. 언니는 아빠 재산 안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은근 그런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가씨, 저 아버님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한테 재산을 주신다고 한 적도 없고 그거 생각해서 합가하겠다고 한 거 아니고요. 아가씨, 벌써 10여 년 전에 저는 부모 다 잃고 고아가 됐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친정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못해드린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번만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한 번만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 생각뿐이에요. 아가씨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요. 언니, 나 아빠한테 잘해요. 그래도 딸인 내가 더 잘하겠지. 뭐 며느리가 잘하겠어요? 언니 모르게 나도 아빠한테 잘한다고요. 어쨌든 언니는 그 집에 욕심 없다는 거죠? 그 생각 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 말만 믿고 있을게요. 신우이 역시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가 살고 있는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어요. 저는 남매의 그런 속내를 듣고서는 너무나 기가 차고 아버님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저처럼 나중에 돼서 후회하진 않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픈 그 순간에도 자식들만 생각하셨어요. 아직 철들지 않는 자식들이 언제면 철이 들까 항상 고민을 하셨죠. 합가를 하고 나서 항상 가정부가 계셔서 관리를 해오던 집안일은 제가 하나씩 다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문을 해서 먹던 반찬들도 삼시세끼를 요리하게 되었고,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면서 하루 한 끼를 같이 먹기도 힘들었고, 신우 역시 자신은 바쁘다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와 제 아이들은 시부를 살뜰하게 챙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부 역시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매일 밥 차리는 거 힘들지 않니? 밥은 가사 도우미 오라고 해서 차리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리고 반찬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나중에 사돈네에 만나게 되면 내가 너 고생시킨 거 혼나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안 해드린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손이라도 많이 잡아볼 걸, 밥이라도 많이 챙겨드릴 걸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후회할까봐 하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다. 자식들 한번 스스로 밥상 차려준 적 없는데 며느리인 네가 제일 날 생각해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난 평생 내 자식들 안 굶기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다니 참으로 후회가 되고 내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구나. 우리 애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제가 20년간 다 봤잖아요. 자식들 힘들 때마다 아버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게 바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자식들도 그 마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보답해드리면서 살게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하는 것도 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은혜, 보답해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님의 기력은 합가 이후로 점점 회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시고 지인들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으시는 듯 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었어요. 중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면서 저는 24년차 주부가 되었죠. 이제는 평온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아버님의 말기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3개월에 시한부를 받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죠. 거기에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시부를 간병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미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전 아버님이 충격받으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아버님께 들키지 않게 당분간 자중하라고 당부했어요. 나 당신 외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집까지 그 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녀? 당신 아버님 말기암인 거 모르고 있어? 그 사실 알면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생각조차 못했어? 당신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근데 지금은 안 돼. 아버님 3개월 남으셨어. 그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자중해. 당신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알겠어. 그 여자 내가 정리할게. 그냥 사업자 만나다가 잠시 그런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야. 예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얽혀있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정리를 못한 것뿐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당신이 짓거리는 말이 뭔지 상관없어. 그동안 내내 밖에서만 지냈던 이유가 이거였니? 당신이란 사람 더 이상 구제해줄 생각조차 없어. 그렇지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아버님께 끝까지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조금이라도 당신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사실 아버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알았어? 알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아버지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말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 재산 다 처분한 거 아니더라고. 집뿐만 아니라 아직도 재산에 거의 200억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 나한테는 말 안 하셔서 당신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 끝까지 재산 타령이냐? 정말 질린다 진짜. 아버님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 듣지 않았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산 타령하고 있다니. 당신 정말 언제쯤 철이 들 거야? 나중에 아버님 가시고 나면 그때 돼서 후회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거야? 외도하더니만 머리도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미친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그 순간까지도 철이 없었어요. 외도가 발각되고 난 후에 저에게는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죠. 저는 지금 당장 남편과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차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뒤 시부는 3개월이라는 시간조차 다 채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철없던 시누이는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의 불효를 후회했어요. 제가 간병을 할 때부터 신우는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매일같이 시부를 만나러 오기도 했죠. 남편 역시 매일 시부를 간병하러 왔어요. 날이 갈수록 야이어가는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철이 들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우씨, 와이프분 맞으시죠? 안 그래도 몇 번 만나볼까 생각했었는데 상황이라 못 만났어요. 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만나게 되었네요. 아시겠지만 저 장우씨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저희 만나고 있다는 거 아신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가셨으니 정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어요? 끝나고 만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소송하면 피차 피곤하니까 오고 가는 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죠. 장우씨한테 말하니까 우물쭈물하길래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당장 나가. 지금 상 중인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상 다 끝나고 말해. 당신이랑 여기서 소란 피울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랑 만났던 말던 이제 상관없어. 내가 헤어질 거니까.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근데 그 값은 꼭 치러야 할 거야. 돈이라고 했지? 돈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니 기다려. 아, 참나. 굉장히 무섭네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그 자리에서 비켜주면 나야 좋지. 지금까지 전업주부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있겠어. 애들도 다 컸겠다. 몇 분 지어주면 되잖아요? 얼마 필요한데요? 한 1억이면 되겠어요? 그거면 당신 한 거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겠어요? 유산으로 받는 건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되는 건 아시죠? 아, 그걸 아직 못 봤나? 장우 씨 아버지 임종 전에 유언 영상 남긴 건 알고 있어요? 애틋한 며느리라면서 그건 또 못 봤나 보네. 장우 씨한테 임종 전에 영상 촬영했다고 보낸 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까 헤어져 준다고 했죠? 서류 정리야 나중에 차차 하고 유언에는 당신 몫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다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아버님 재산이 왜 남편한테 다 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뭔가 착각했나 본데
아버님이 영상 그렇게 남겼을 리가 없어. 거봐, 장우씨. 이러고도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한 거야? 재산 노리고 모신 거 맞다니까 그러네. 장우씨 진짜 순진했네.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 그런 거 원해서 아버지 모시고 산 거 아니라고 하도 감싸서 나도 의아했는데 이거 봐. 역시나 그래서 모시고 산 거라니까. 못 믿겠으면 이거 영상 봐요. 여기 다 남겨져 있으니까. 상간녀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어요. 화들짝 놀라며 말리려는 남편을 제지하고서 영상을 보니 분명히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야인 얼굴로 한참을 카메라를 응시하시다가 어렵게 말을 시작하셨죠. 영상을 찍은 날짜, 증인들까지 차분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모든 재산은 첫째 아들인 장우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둘째 딸 정희에게는 내 집을 유산으로 남기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이렇게 유산 정리를 할 테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영상으로 나누면 되겠지? 부디 유산으로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단 장우야,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렇게 유언해 주는 건 네가 약속을 지켰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알고 있니? 너 지금 만나는 애 정리해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나고 있다면 이 모든 재산 소연이한테 남길 거야. 아마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겠지. 여기 있는 증인들이 내 유언의 증인들이니 그때 돼서 다른 말 해서는 안 될 거야. 이게 뭐야? 장우씨, 이게 뭐야? 뒷말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랑 정리를 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우씨도 다 알고 있었어? 아니,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이거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 아버님이 당신한테 재산 다 준다고 유언했잖아.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발 나가서 다시 얘기하자. 정말? 아까부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왜 듣질 않아서 이 난리야? 앞뒤 없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 그만하자. 나 당신이랑도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아버지랑 뭐 약속한 거야? 무슨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200억 받는다며? 200억 받을 수 있다며? 그거 다 받고 나 당신 옆자리 차지하게 해준다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지가지하네 정말. 여보세요?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고 상중이에요. 어디서 교양업계 찾아와가지고 이따위 무례를 범해?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릴 테니 당장 꺼져. 내가 말했지? 당신 돈으로 안 끝날 거라고. 상간녀는 시부의 영상 뒷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는지 장례식장 안에서 들리는 시부의 유언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어요. 망연자실에 있던 남편이 상간녀에게 헤어짐을 고하자 상간녀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선 나가버렸죠. 그런 두 사람을 잡을 힘도 없이 저는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나서 만난 남편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알고 봤더니 시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어요.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었대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저와 당장 헤어지라고 말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하셨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를 하겠노라며 기회를 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며불며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조건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저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는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영상을 받아보고 뒷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달된 영상을 보고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틀어버렸던 것이었죠. 시부의 유언대로 저는 모든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의 유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신우는 이미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공증으로 유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유언 당시 계셨던 증인분들 중에서는 공증 절차도 진행하신 변호사셨기 때문에 절차는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도 결국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던 것이겠죠. 전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던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남편은 재결합을 바라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는 남편과의 재결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아버님이 떠나신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아버님 물건을 다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아버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애틋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과 아버님은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이 따르길 바랄게요.